원자폭탄에 그녀의 얼굴이 새겨질 만큼 전 세계 남성들의 심장을 날려버린 여자. 영화 쇼생크 탈출 속 영화 한 장면으로 많은 남자들을 탄식하게 만든 마르가리타 칸시노. 훗날 사랑의 여신으로 떠받든 리타 헤이워스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그녀의 첫 번째 남자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녀의 인생은 시작부터 잔혹한 비극이었습니다. 리타의 아버지 에두아르도는 스페인 출신의 플라멩코 댄서였습니다. 1920년대 말 유성 영화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사라지자 그는 어린 딸을 데리고 할리우드 꿈을 꾸며 캘리포니아로 향했지만 반겨주는 이 없고 돈은 떨어지고 보이는 건 춤 잘 추는 13살짜리 딸뿐.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멕시코 카지노를 전전하며 부부 댄서로 활동했습니다. 딸과 부부 댄서라니 이상하죠? 부부 아닌 부부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폭스 스튜디오 관계자의 눈에 띄어 배우로 데뷔하게 된 것이죠. 고생 끝이라는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주연을 빼앗기더니 계약까지 해지당하는 수모를 겪는데 이때 41살의 석유 사업가 에드워드 저드슨이 나타납니다. 말쑥한 차림에 세상 물정이 밝아 보여서 리타에겐 감옥 같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18살이었던 리타는 그와 곧장 야반 도주 후 결혼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도 무늬만 다른 감옥이었어요. 석유 사업가라는 직함은 거짓이었고 손가락 한 개가 없는 사기꾼이었죠. 에드가 리타에게 건넨 첫 마디는 이마가 문제야. 모근을 제거하면 눈이 시원하게 살아날 거야. 말만 미용시술이지 사실상 전기 고문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끔찍한 고통 끝에 리타는 완벽한 모습으로 변신했고 이후 에드는 지인을 통해 컬럼비아 사장에게 리타의 사진을 찔러줍니다. 시술 전후 사진을 보면 강남 성형외과 광고 분위기에 파격적인 변신인가요? 몇 년 후엔 드디어 할리우드 최고 감독 하워드 혹스의 천사들만이 날개를 가졌다 영화에 출연할 기회가 왔습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나간 세트장에서 감독의 첫마디가 연기 같은 건 기대 안 해. 그냥 카메라 앞에서 몸매만 잘 보여주면 돼. 더 가관인 것은 촬영에 들어가자 리타의 술 취한 연기가 마음에 안 든다며 리타 대사를 캐리 그랜트에게 넘겨버리고 얼음물을 리타 머리에 쏟아붓게 한 뒤 그 순간 영상을 확인하면서 연기를 잘한 거라 사람들이 착각할 거라는 말에 리타는 두고두고 속상해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리타를 데리고 나이트클럽에서 사진기자에게 했던 홍보 접대 방법이 영양가 없자 극단적 처방으로 무명의 리타를 하루아침에 최대 잡지 룩 표지 모델로 만듭니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런 정교한 작업에 필요한 전문가 헨리를 리타 주급의 5%로 영입했죠. 헨리의 첫 행보는 고도의 심리적 서사 창작극을 펼쳤는데 전문 용어로 사기였습니다. 미국 최대 잡지사 중 한 곳, 룩을 찾아가 리타가 할리우드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데 거액의 출연료를 전부 명품 옷에 쏟아부어 미국 패션 쿠티리어 협회에서 올해 가장 세련된 배우상에 리타를 선정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에 잡지사 담당자가 솔깃하자 조작한 축하 정보를 슬쩍 보여주는데 협회장이 리타에게 보내는 축전이었죠. 잡지사는 미끼를 덥석 물었고 헨리는 리타의 소박한 방갈로를 고급 옷과 액세서리를 빌려서 빠르게 채운 뒤 잡지사 기자의 촬영을 잡음 없이 해결하고 6주 후 리타는 룩 표지를 장식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할리우드 바닥에 리타의 기사가 삽시간에 퍼졌고 그렇게 바라던 스타가 단번에 됩니다. 참 쉽죠? 주급도 스타 수준으로 상승하고 헨리도 덩달아 큰 돈을 만지자 홍보대 행사를 설립합니다. 그 후 오드리 헵번, 폴 뉴먼, 프랭크 시나트라 등을 계약하며 홍보업계 거물로 성장했죠. 사기당했던 룩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다른 이유긴 하지만
나중에 폐간됐습니다. 스타가 되면 뭐 하냐고요.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돈은 에드가 다 가지고 일정과 만나는 사람까지 전부 통제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기습적으로 이혼을 해치웁니다. 법원이 에드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게 만들었고 다시는 리타 등골을 빼먹지 못하게 됐어요. 하지만 언론 앞에선 리타가 웃으며 에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업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하게 봤던 장면이죠? 소장엔 심각하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잔혹행위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사건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어요. 리타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 것뿐인데 에드의 대답이 좀 남달랐죠. 그 예쁜 얼굴에 산을 확 뿌려버릴까? 그러고는 은행 대여금고에서 25,000달러 현금을 싹 긁어 최고급 호텔로 들어갔어요. 리타 돔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리타에겐 한 푼도 안 남겼죠.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친구 집에서 스파게티를 얻어먹는 신세라니. 에드는 이것도 노린 거였어요. 돈이 없으면 도망도 못 가겠지라고. 게다가 에드한테는 카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리타가 성관계 가진 남자들을 적은 편지였죠. FBI 비밀 파일에도 기록된 실제 내용인데 이걸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가 왜 존재했냐면 리타가 에드를 응징하려고 쓴 거였죠. 에드가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며 유력 인사들과 잠자리를 강요했고 피할 수 없었던 리타가 상세히 적어뒀는데 언젠가 에드를 끝장내겠다고 만들었던 것이 에드 손에 들어가는 바람에 상황이 역전돼 협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드가 호텔로 돈 갖고 들어가자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72시간 만에 포주나 다름없는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리타 이혼이 진행되던 그 시점, 브라질에서 영화를 찍고 있던 오손 웰즈는 라이프에서 리타의 그 유명한 사진에 꽂혔습니다. 시민 케인으로 유명했던 천재 감독은 돌아가면 저 여자와 결혼할래 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떠벌리고 다녔죠. 소문은 리타 귀에도 들어갔지만 가방끈이 짧은 게 약점이었던 리타는 천재 감독의 말장난이라고 무시했어요. 오손이 만남을 주선해 파티에서 겨우 만나고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계속 거부하니 오손은 속이 타들어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군부대 마술 위문쇼를 핑계로 드디어 리타를 참여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컬럼비아 사장이 막아섰어요. 커버걸 찍는 사람이 무슨 마술쇼야. 우여곡절 끝에 오손은 커버걸 촬영 중인 리타와 오후 시간을 이용해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 후엔 길다가 대박나면서 리타는 할리우드 최고 스타가 되었는데 오손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몰빵했다가 시원하게 말아먹어 거지가 되었죠. 미녀와 야수 부부 탄생에서 부자와 상거지 관계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어요. 길다의 엄청난 인기 요인 중 하나는 풋 더 블레임 온 메인 공연 때 오페라 글러브를 벗는 장면이었는데 이 의상은 화가 존 싱어 사전트의 유명한 초상화 마담 X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드레스입니다. 원본은 검은 이브닝 드레스에 한쪽 어깨끈이 흘러내린 도발적인 자태로 당시 파리 살롱에선 선정적이라 욕을 많이 먹었고 사전트는 장난친 어깨끈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며 사태를 마무리한 배경이 있었죠. 그리고 노래의 매혹적인 목소리는 리타 본인이 아니고 아니타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 덕에 많은 남자를 만났는지 훗날 리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들은 길다와 잠자리에 들지만 눈을 뜨면 나와 함께 있다. 스페인에선 길다를 힐다라 발음하는데 힐다라는 안주까지 등장해 인기를 증명했죠. 얼마 후 빚을 갚겠다고 오손이 꺼낸 카드는 상하이에서 온 여인 제작이었는데 리타에게 주인공을 맡기며 조건을 달았어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금발로 염색해. 길다로 사랑의 여신이 된 리타는 붉은 긴 머리카락이 상징이었는데
아무리 부부라지만 무리한 요구였죠. 하지만 리타는 다 들어줍니다. 오손이 시키면 뭐든 했거든요. 오손은 단발까지 홍보에 이용했고 컬럼비아 사장은 장사 말아먹을 일이라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리타는 사장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사장 골탕 먹이는 이 난리를 내심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멕시코 촬영을 떠났는데 비행기 공포증과 촬영장 충돌 등 멕시코 촬영은 지옥이나 다름없었고 촬영이 끝나자 결혼도 파국을 맞았어요. 게다가 영화도 흥행에 참패하면서 오손의 빚은 따따블이 됩니다. 이 무렵 협박 편지까지 왔는데 $2,000를 보내지 않으면 리타 얼굴에 양잿물을 뿌리고 딸을 납치하겠다고. FBI는 이미 범인을 잡은 상태였지만 문제는 이 위기가 부부를 가깝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이혼의 결정타가 됐다는 겁니다. 오손이 짐을 싸서 나갔고 리타는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판결이 나던 날 리타는 라이프 표지에 실렸고 큼지막한 제목은 사랑의 여신. 하필 이런 날에 이런 제목이라니. 그녀는 평생 이 타이틀을 씁쓸하게 여겼죠. 리타는 훗날 오손과의 결혼을 진심으로 행복해했고 당신이랑 있을 때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했는데 오손은 이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행복이었다면 나머지 그녀의 인생은 어땠을까?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 하워드 휴즈를 만났다가 임신해서 몰래 지우다 병원에 입원하는 소동이 기사가 나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길다에 함께 출연했던 글렌 포드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기록했는데요.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길다 촬영장에서 둘은 연인이 되었고 글렌이 리타 옆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쪽문으로 불륜 왕래가 40년 이어졌어요. 이런 관계가 서로의 가정에 부부싸움 등 악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집엔 남편, 옆집엔 글렌, 막간엔 또 다른 남자. 사랑의 여신답게 애정이 넘쳐 풍족한 어장을 보유했다는 증거겠죠? 파리에서 기사 소동 후 겨우 회복한 리타는 휴양 목적으로 칸에 갔지만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오손과 재결합이었죠. 오손이 로마에서 호텔로 찾아왔고 둘은 새벽까지 춤을 췄습니다. 자정에 오손이 갑자기 키스를 퍼붓자 주위에서 박수가 터졌고 재결합 임박 기사가 쏟아졌지만 오손은 다음 날 이탈리아 여배우가 있는 로마로 돌아갔어요. 리타는 깊은 상심에 꼼짝도 못했는데 윈저 공작, 처칠과도 친분이 있던 사교계 브로커 엘사 맥스웰이 집요하게 연락을 계속해왔습니다. 파티에 나오면 오손을 있게 해줄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37살, 유럽 제1의 바람둥이. 직업은 카사노바, 경마기수, 레이서, 파일럿, 사냥꾼, 이슬람 왕족인 알리칸이었습니다. 리타는 오손 질투 용도로 그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정작 오손은 질투 대신 짜증을 냈어요. 알리와 스페인 여행을 떠나기 직전 리타가 몰래 오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당장 와. 오손은 자리가 없어 화물기를 타고 서서 로마에서 칸까지 날아왔는데 리타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리타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지만 화물기, 그것도 입석으로 왔는데 뭐야? 이게 사실상 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리타와 알리의 여행이 지속되자 영국 신문들은 유부남과 이혼녀의 추잡한 여행이란 제목으로 신문 부수 경쟁이 붙었고 아가칸 3세인 알리 아버지, 니자리 이스마일파의 이맘은 아들에게 당장 끝내든지 결혼하든지 니자리를 찾아가라고 종용합니다. 니자리 이스마일파 답네요. 시아파의 한 분파로 파리가 본거지인 다국적 종교 집단이었기에 자식의 이런 행각을 더 두고 볼 수 없었겠죠. 알리는 현처와 이혼하고 리타는 마지막으로 몰래 오손을 불러 재혼하자고 했지만 퇴짜 맞았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도 알리는 몰래 카지노에서 다른 여자와 어울렸고 리타는 오손한테 전화를 걸어 재혼을 구걸했어요.
각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결혼식. 평생 군중을 무서워했던 리타 때문에 비공개를 원했지만 거절당해 식은 8분 만에 끝났습니다. 드디어 전화. 리타가 왕족 호칭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딸 야스민이 얼마 후 태어나고 몇 달은 행복했는데 그게 전부였지요. 아프리카 순방을 따라다니며 리타는 깨달았죠. 할리우드를 탈출하려고 결혼했더니 이번엔 전 세계 행사장을 끌려다니는 신세라니. 불만을 토로하자 알리가 말했어요. 할리우드로 돌아가서 일하는 건 어때? 리타는 적당한 시기를 노리다가 아무도 모르게 짐을 싸서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행 배에 올랐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시아버지 아가칸은 처음부터 리타의 모든 동선을 알고 있었어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뒀어요. 어차피 마음이 식으면 돌아오겠지. 하지만 리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뉴욕 부두에 리타가 도착했습니다. 2년 전, 이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듯 유럽으로 떠났던 여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공주전화라고 불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리타는 됐다. 그만하고 핫도그나 먹고 싶다고 했죠. 그 한마디가 미국 전역신문 1면을 장식했어요. 긴 공백기에도 리타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 사이 남편은 칸 영화제의 여배우들과 노란한 기사가 신문에 실리고 리타는 변호사에게 이혼 준비를 시킵니다. 알리는 자신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또 한 명의 남편을 날려버리고 영화 미스 세디 톰슨으로 복귀합니다. 시사회를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딕 헤임스. 그는 1940년대 빅밴드 시절 잘 나갔던 재즈싱어로 영화 시사회 파티에서도 만나게 되었고 술을 마시며 가까워집니다. 이전 남편들과는 달리 리타의 하소연을 몇 시간이고 들어주었고 공감을 어찌나 잘해주던지 이런 사람을 왜 이제야 만났을까 싶었죠. 특히 어려서 아버지에게 착취당했고 결혼마다 상처만 받았던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이는 싸울 수 없어. 라는 말에 리타는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라스베가스 간 김에 결혼을 지릅니다. 네바다의 라스베가스나 리노는 도박과 더불어 결혼, 이혼, 초간단 신속 서비스가 유명하죠. 심지어 Let's go to 리노는 이혼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위를 잘 맞추던 그가 결혼 후 자신과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리타에게 따귀까지 때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자로 추방당하는 것까지 막아줬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와 세금도 체납해서 쫓기는 신세였고 아르헨티나로 추방위기까지 몰리자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리타 비위를 맞추며 공사친 방울뱀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리타의 딸 야스민이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어서 사진을 공개하지 말라는 FBI의 권고에도 추방당하지 않겠다는 홍보 목적으로 결혼식 때 두 딸까지 사진 촬영을 시켜 모든 신문에 얼굴을 까발렸죠. 얼마 전까지 공주 의전을 받던 신분이 추방 대상자에게 폭행에 농락까지 당하다니 지속된 폭행으로 멍든 얼굴과 방치된 두 딸 문제가 법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사회 파장이 커졌고 결국 이혼합니다. 방울뱀도 때려잡고 리타는 말리부 해변에서 아이들과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번엔 영화 프로듀서 제임스 힐을 만납니다. 둘의 만남은 특이했는데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아침 제임스가 친구 집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웃집 문이 열리면서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자가 나오더니 청소대행에서 왔어요? 라고 물었고 리타를 보고 놀란 제임스는 순간적으로 아니란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리타의 집 바닥을 솔질하며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옷을 도대체 어떻게 입고 갔길래 이런 행운이. 어쨌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몇 년 후 리타의 자택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청소비를 리타로 받았어요. 사람들은 이번 결혼은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임스는 돈도 있었고 말로 소통하는 사람인데다 청소도 하는? 그런데 결혼하자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집 살 돈이 필요하다는 둥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쉬고 싶어하는 리타를 잘 알면서도 영화 한 편만 더 찍자를 계속 남발했죠. 그럴 때마다 그의 말을 들어주던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테이블 위 촛대를 제임스에게 던졌어요. 이 말을 살짝 비껴갔지만 제임스는 너무 당황했고 그러지 마라고 하자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던 사람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기도 하고 평소의 리타 모습이 아니었기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또 어느 날은 가정부에게 큰 소리를 치기도 했고 친구를 초대하고선 칼을 들고 누구냐고 묻질 않나? 다음 날에 전화 걸어서 어제 왜 안 왔냐고 묻고. 이런 증세가 심각해져 영화 출연이 어렵게 되자 TV 출연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영국 TV쇼의 출연차 비행기를 탔을 땐 술 권하는 승무원 뺨을 때리고 소리치는 바람에 공항에 기자들이 몰렸고 초점 잃은 눈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전세기 신문에 실립니다. 이번에도 다음 날이면 전날 사고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사랑했었던 오손 웰즈가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리타를 보고 반갑게 다가와 볼뽀뽀를 하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죠. 결국 딸 야스민은 62세 어머니의 법적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사들까지도 그녀를 알코올 중독으로 착각했었는데 알츠하이머를 이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당시로선 매우 생소한 병이었거든요. 야스민은 그게 병인 줄 알았다면 그 많은 수모와 오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딸은 성악가 꿈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곁에서 살뜰히 챙겼습니다. 병이 더욱 깊어지면서 리타는 현재를 잃어갔고 오래된 과거 속을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의 안 좋았던 기억들 속에서 중얼거리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방에 들어와 의자에 앉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야스민 곁에서 1987년 5월 14일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묘는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 홀리크로스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이 세상에 알려졌고 딸은 어머니를 위해 알츠하이머병 협회와 홍보활동을 펼치며 병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연구 기금을 모으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손의 인터뷰에 따르면 리타가 13살 때 아버지와 부부 댄서로 활동하던 당시 아버지는 오후에 그녀를 성적 폭행하고 밤에는 함께 춤을 췄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딸을 보호하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13살 그날의 기억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기억이었습니다.